구글, 레고, 애플, 메타, 밑에 이런 큰 기업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2018년에 BMW가 LG화학에, 그러니까 BMW는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LG화학이 그 배터리를 만들죠. 그래서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아리백을 걸었어요. 근데 LG화학은 그 준비가 안 됐던 거죠. SK하이닉스 한테 아리백을 지키면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플은 대만의 TSMC로 수주 물량을 돌리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제일 중요한 거,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안정적으로 확대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일관된 정책 기반 마련. 산업부 보고 있나?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강원주입니다. 오늘은 아리백에 대해서 탈성장과 대한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의상에 특별한 준비에 어떤 마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네, 있으신지? 역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오마주로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형님이 입던 거 너무 저한테 컸어요. 근데 마침 나들이를 하다가 중고로 5,000원짜리가 딱 좋은 게 이제 발견돼갖고 빨아 입고 왔습니다. 네, 지미 카터 오마주를 오늘도 하고 계시는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아리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아리백,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단어인데 아리백이 도대체 뭔가요? 아리백은 간단히 Renewable Electricity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의 이제 머리자죠. 근데 기업들이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당장은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기업의 제품 제조라든지 활동을 100% 충당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지 1.5도라는 그 지구온난화 티핑 포인트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아리백이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좀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리백은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그 영국에 있는 비영리 기후 운동 단체죠. 하고 그 탄소 공개 프로젝트,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이 두 개의 어떤 기관 조직이 협력을 해서 2014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2014년에 뉴욕에서 그 기후 주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몇십만 명이 모여서 기후 행진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거기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큰 역할을 하는 기업들한테 이런 것을 제안을 하자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시장 기업이 주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한두 개의 주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케아 등 한 13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광명에 그 이케아 매장이 제일 처음 생겼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질 못하죠. 왜냐면 옥상까지 못 가보시니까. 근데 옥상에 저는 올라가 봤는데 이 옥상이 태양광 패널로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열 에너지도 상당히 활용을 해서 그 광명 이케아 매장의 20몇 %를 그 에너지를 자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스웨덴 이케아 본사의 방침이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든 이케아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면 물론 이케아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친환경 기여에 대한 의식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케아, 그 다음에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가입을 해서 2022년 7월 즈음에는 한 376개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백에 참여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게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은 무슨 그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발적인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백 가입을 신청을 하면은 이 클라이밋 그룹 이 본부인데요. 여기서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조달을 하고 측정을 하고 검증을 하겠다라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30년 중간 목표로 2030년은 60%, 2040년 90%, 2050년 100% 충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나 그 재생에너지 시장이라는 변수도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00% 가까워질수록 짜내야 되잖아요. 지키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봐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클라이밋 그룹이 하는 방식은 자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행 상황을 그 다음에 좋은 모범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하거나 재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선한 인플루언서 뭐 좀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쨌든 지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던져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의 효과는 있을 텐데 실제로 기업들이 얻어가는 어떤 구체적인 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후악당 기업으로 찍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평판 효과가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다수는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전기를 쓰거든요. 이런 데들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은 좀 비싸지만 미래에는 화석 에너지나 그 핵 에너지가 훨씬 비싸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에너지원을 확보 한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선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 또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 기업이 먼저 참여를 하니까는 그 기업들이 우리랑 거래하려면은 너네들도 아리백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로 발목을 잡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모 기업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라고 보여지네요. 그 기업도 한쪽에서는 아리백을 어떻게 할까 그 직원들한테 시켜서 보고서도 만들고 시장 타진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큰 일정 규모의 거래를 하는 기업치고 아리백을 외면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재생에너지를 100%, 그러니까 100% 달성을 한 기업도 있나요? 네네. 이미 2017년에 클라이밋 그룹이 최초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피어슨, 그 다음에 2017년에 구글, 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 이름만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는 애플, 그 다음에 리프트라고 그 공유 그 자동차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메타, 미티 이런 큰 기업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활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신규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앞으로 여기서 생산될 전기를 우리가 100% 사서 쓰겠다. 또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고 그 인증서, REC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대규모로 발전하는 그런 회사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아리백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만나지 못하면 작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더 많이 만나서 더 많이 이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상 풍력이 좀 규모가 크겠죠. 그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업마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다 재생에너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아리백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리백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선진국이죠. 근데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금 전력 생산으로는 한 9% 이제 겨우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보고서가 2021년에
그러니까 크라이믹 그룹이 이제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 보고서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잖아요. 이 산업의 수출액이 15%, 31%, 40% 감소할 거다. 네, 왜냐하면 이 품목들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해외 기업들이 RE100을 요구를 하는데 이 재생에너지로 이 생산을 충당을 못하면 그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RE100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이 각각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이 8%, 9%, 20% 감소한다. 그래도 감소를 하는데 RE100에 가입 안 하는 거하고 그래도 하는 게 훨씬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그 해외 기업들도 RE100에 많이 가입을 하면 더욱 수출 마이너스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좀 비싼데 그만큼 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라이믹 그룹이 만들어 놓은 RE100 프레임에서는 가입하는 기업들이 많고 재생에너지 충당을 많이 할수록 서로 윈윈인 것이고 안 그러면 서로 손해가 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고 실제 사례들이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에 BMW가 LG화학에 그러니까 BMW는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LG화학이 그 배터리를 만들죠. 그래서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RE100을 걸었어요. 근데 LG화학은 그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되고 삼성 SDI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BMW는 2년 뒤에 삼성 SDI한테 RE100을 제대로 지키면서 배터리를 생산하라라고 또 압박을 해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 얼마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애플한테 SK 하이닉스한테 RE100을 지키면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애플은 대만의 TSMC로 수주 물량을 돌리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2022년에 삼성전자하고 여러 삼성 계열사들이 RE100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볼보도 한국의 제조 부품사한테 자동차 부품사한테 모든 부품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납품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이 D사가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와 윤 정부가 뭘 하든 말든 간에 RE100을 해야겠네. 기업들이 자기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해. 이게 친기업 정부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 대기업 수출 기업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RE100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삼성, LG, SK, 네. 삼성, LG, SK, 현대 대부분 다 하는 거죠. 네. 대기업들은 거의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보시네요. 31개사가 지금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해 발전량이 한 해에 한 60만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5만 기가와트 아워, 그러니까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전부 합쳐서도 우리나라에서 RE100에 가입해 있는 회사 수요의 93%, 100%가 안 돼요. 다 그 재생에너지 생산되는 전기를 다 RE100 가입 회원사가 가져다 써도 100%가 안 되고 또 아직 자료를 미제출한 RE100에 가입을 했지만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를 더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이 발전 잠재력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필요한 투자와 이제 설비 확충 기간을 생각한다면은 대기업들도 결국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발적 구매 계약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은 해외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그렇게 진출을 한 상황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근데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뭐 미국 조지아에도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폴란드에도 공장이 있고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거기서 현지에서 RE100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클라이밋 그룹에 들어오는 보고를 보면은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그래도 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 한국 땅 안에 있는 공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리백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신조어다라고 하는데 CF100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새알톡에서도 CF2, CF100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던 적이 있는데 CF100과 아리백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가요? 그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까? 중요한 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아리백이 이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가입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런 이 무역 거래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보고되기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근데 이 크라이미 그룹의 마이크 피어스 대표가 한국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비용도 높고 그리드 유연성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만든 2023년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여기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30%를 21%로 줄였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공개 서한을 보낸 거예요. 국내 아리백 가입 기업들이 힘들다. 캠페인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는 대체로 영어권이나 불어권에서 무슨 편지가 오면 긴장을 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가지고선 고민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28차 기후변화 당사부총회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탄소 배출 감축이 중요한 거면은 원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핵발전도 무탄소 또는 저탄소 발전원이다라고 해서 리뉴어블 전기 100%가 아니라 카본 프리 전기 100%로 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CF100의 시작이죠.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카본 프리 100%라고 하는 이 CF100이 아리백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 CF100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원전 업계에서 먼저 나온 건 분명해요. 2022년은 2월에 정용훈 카이스트 대 교수죠. 여기서 이제 한국은 재생에너지 100% 목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CF100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같은 달에 장수는 카이스트 명예교수, 다 친핵 인사들이죠. 여기서도 CF100은 핵발전과 신재생을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이 꼭 재생에너지 100%를 해야 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에 산업부가 무탄소 에너지 이용 관련 국내외 확산 방안 연구 용역을 냅니다. 그러니까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그다음 대통령 나서 갖고선 산업부하고 대한 상의에다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선 CFE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아무런 반영이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 공개 프로젝트가 애초에 이 캠페인의 어떤 틀거리라는 게 있는 건데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니까 또 더 문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핵산업 동향 같은 거를 보면. 근데 앞으로 전기는 점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등등. 언제 얼마큼 늘어날지도 모르는 핵발전을 굳이? 또 굳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애플 이렇게 아리백을 주도하는 기업에서도 그렇고 클라이밋 그룹도 핵발전에 관심이 없는데 한국이 자꾸 CF100 합시다. 포럼 만듭시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나서서 저러는데 같이 뭐 서명은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정도까지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CF100을 가지고선 탄소 감축을 하는 전 세계적인 무슨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하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국가나 기업은 없어요. 다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사진을 한번 찍어줄 수 있어도. 그래서 2023년 6월에 정경련이 국내 매출 상위 102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CF100에 참여 의사가 있냐? 82% 기업이 참여 의사가 없다.
예. 세계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고 귀찮고 아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는 친기업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걸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리백이 좀 잘 되게 하려면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친기업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좀 펼쳐야 할까요? 앞으로는? 일단 아까 빠뜨린 얘기인데 그 클라이밋 그룹하고 그 탄소 공개 프로젝트 대표자로 이 아리백 프로젝트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거버넌스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술자문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센터에서 한 분이 가 계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한 분 가 계시고 한국 지속가능성 투자 포럼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거버넌스 구조에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 기업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기업들도 아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 시장 수출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비중이 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사람 뒷담화 좀 깎게요. 한국 카본 프리 동맹 이게 누가 이끄냐면 이회성 전 IPCC 의장. 이분 이러시면 안 되죠. IPCC의 어떤 공식 입장이나 견해가 이 CF100 이런 게 절대로 아닌데 이런 식으로 월권 내지는 그 오바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면은 아리백이 되려면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2023년 3월에 아리백 한국형 정책 제언이라는 게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이건 아리백 본부에서 기업 재생에너지재단, 한국지속가능성 투자포럼, 그다음에 기후솔루션. 그러니까 기후솔루션이 아리백의 어떤 자문 안내 활동을 활발히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공동 작성을 해갖고선 한 6가지 정책 권고를 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 환경 마련.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적절한 구매 가격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안정적으로 확대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일관된 정책 기반 마련. 산업부 보고 있나? 안 보겠죠 이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10년, 20년, 30년 뒤까지 어떻게 경영을 하고 투자를 해 나갈지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5년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기업이 원하지도 않고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전력 구매 계약을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서 전력망을 확충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완전 반대의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제 뭐 거의 다 내용은 담아놨지만 발표를 계속 늦추고 있어요. 여기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담길까요? 지금 재생에너지는 줄인 그대로고 핵발전소를 2개 넣느냐 4개 넣느냐 SMR을 슬쩍 넣을 거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거기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 이상 확대할 그런 결단을 윤석열 정부가 좀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나 세계시장 추이를 봐도 그 정도 목표를 잡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집인 거예요. 재생에너지 핵발전을 30% 이상으로 하려면은 재생에너지를 20%로 줄여야지 이게 같은 이 레고 블럭 안에서 테트리스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제로섬 관계이기 때문에 핵발전 30%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는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사기업의 투자든 아니면은 지방 정부나 시민 에너지의 활동이든 간에 윤 정부가 아무리 막고 탄압을 해도 전 그보다는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뭔가 학습 효과 그런 러닝 커브 같은 것들이 작동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아리백이 그렇게 좀 잘 되려면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아리백도 되어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이 아리백만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위기가 전기 때문에 온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 아리백에 대해서 비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리백은 클라이밋 그룹이 그래도
사기업들,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변화를 만드는 게 그래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했던 캠페인이지만은 전 지구의 기후 위기를 다 해결하겠다는 의도는 원래 클라이밋 그룹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리백은 제일 중요한 게 전주기 탄소 배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총량으로 한 해 동안 이 기업이 이만큼 몇 기가와트 아워의 전기를 쓰는데 그 몇 기가와트 아워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거나 구입해서 썼으면은 오케이. 그 정도면 노력했어. 잘했어인 것이고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그다음 또 간접 배출 이런 것들은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회사의 납품 이전이나 판매 이후 그런 계열사들이 배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이나 레고 이런 데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리백을 할 수 있는데 제3세계에서 수출해야 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충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자꾸 이제 무역 관계에서 우위라든지 경제적인 이점을 계속 확보를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게 탈핵 운동이나 ESG나 이런 재생에너지 진영의 이권을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냥 CF100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CF100 얘기 나오기 전에 24 곱하기 7 CF2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카본 프리 전기를 쓰자는 겁니다. 이건 구글에서 주도를 한 건데 왜냐하면은 전체 총량을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는 시간에도 모자란 시간에도 석탄이나 가스 발전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계속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대로 된 탄소 중립이다라는 개념이고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이거 살짝 괜찮은데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24 곱하기 7 CFE는 핵발전도 인정을 하고 탄소 포집 저장도 인정을 해요. 그래, 그럼 원전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좋아했는데 들여다 보니까는 24시간 하려면은 이 핵발전하고 재생에너지 사이에 이 충돌, 간헐성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백업 장치하고 기술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국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24 곱하기 7 CFE는 너무 복잡해. 그냥 CF10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리백보다는 24 곱하기 7 CFE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찬반을 잠깐 좀 차치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번에 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올 봄에도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핵발전을 서로 이제 출력을 줄여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은 봄에는 전력 수요는 낮은데 태양광 발전 엄청 되거든요. 근데 핵발전은 자꾸 껐다 켰다 하면은 기계한테도 무리가 가고 굉장히 비용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만 간발을 하자, 끄자라는 거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전력 당국에서. 근데 점점점 더 태양광 풍력이 늘어날수록 이런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과의 충돌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4 곱하기 7 CFE가 더욱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그러면은 큰 원전 말고 SMR 하면 되지 않아?로 돌아갑니다. SMR은 누가 언제 어디 할 건데? 라고 또 굳이 그걸 해야 되라고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하튼 전력 시스템만으로 해도 아리백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어떤 역할을 제안하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상당 의미가 있는 건 여전히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리백이 현재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캠페인이라고 하면 가속화되는 어떤 기후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좀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뭐든지 환원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환원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CO2랑 메탄에만 집중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느 한 부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이제까지 성장, 그 다음에 착취, 폭력,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달려온 지금과 같은 화석 자본주의의 거대한 관성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성을 꺾고선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면 다른 반대의 여러 힘이 엄청나게 모여져야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저런 게 있습니다. 지구 행성한 게 많이 아실 텐데, 근데 그걸 연구한 분들이 브레이킹 바운더리즈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려면은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필요하다.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까지 가려면 이렇게 광범한 대중적 기후 운동도 고양이 돼야 되고, 정부도 에너지 전환 정책 또는 적극적인 그린 뉴딜 정책 같은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하고 기술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딱 이 그래프로 얼만큼 몇 기가와트아워, 뭐 몇 톤의 CO2 이런 식으로만 들여다봐서는 놓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이 관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과 전략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엉뚱한 얘기 같지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개념이 지구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하프 얼스죠. 그게 뭐냐면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개미학자가 있어요. 진화 생물학자. 이분이 기후 붕괴를 막으려면 1.5도 또는 뭐 400 ppm, 350 ppm 이런 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구 면적의 절반을 야생 상태로 보존하거나 회복을 해야지 생물 종의 80% 정도를 멸종해서 살려낼 수가 있고, 그렇게 생물종이 다양해져야지 자연의 회복력, 물도 건강해지고 공기도 건강해지고 숲도 건강해지고, 그게 결국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상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아리백으로 돌아가면은 이번 총선에서 아리백이 많이 이게 나오는 거는 여당하고 제1야당이 아리백 뭐냐면 둘 다 개발 성장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핵발전을 해야 되는 효과적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성장 개발 수출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또는 그게 바람직하거나 기후 위기 대응과 양립할 수 있을지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던질 수 있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기후 위기도 정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아리백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뭐 기후위기 대응이 아리백만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리백이냐 아니냐, CF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보다는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을 다양한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것인지, 이런 논쟁이 조금 제대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김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